네, 이렇게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거리 두기 없이 맞는 첫 명절인 만큼 일상 방역의 시험대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동시에 감소세로 접어든 확진 규모가 다시 늘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교수와 오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추석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고향 갈 생각에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방역 대책을 내놨잖아요. 핵심적인 내용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의료 대응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고령층의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것. 특히 이런 분들이 집단으로 모여 계시는 요양시설에서의 방역 대책은 계속 강화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이제 잘 알려지신 것처럼 정부에서 강제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는 이번에는 없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들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을 만날 때 혹은 고향을 방문할 때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었고 또 다중 이용 시설에서 영업 시간 제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없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난다고 안전한 건 아니고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고령의 어르신이 계시다든지 또 본인이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만나 뵈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예. 또 가급적이면은 마스크를 쓰고 짧게 만나 뵙는 것이 계속 중요하고 계속 권고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령층 뭐 어르신들 뵐 때나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있거나 이럴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명심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어르신들이 계신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그 비접촉되면,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는 어떤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비대면 면회 이 정도 허용되어 있고 직접 이렇게 뵙고 만나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제 한 분이 감염되시면 그 집단으로 계시는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감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요양시설에서는 좀 방역 수칙이 좀 철저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가 사실 시작된 이후로 고향 갈 때 버스나 열차 안에서는 음식 먹는 게 금지가 됐었는데 올해는 허용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휴게소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버스나 철도 안에서 취식이 가능해졌는데 이것은 뭐 취식을 해도 안전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을 하시고 이제 또 한번 감염이 됐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위험성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런 의미 정도가 있고 여전히 감염자가 많고 또 백신 접종을 좀 다 못하셨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밀접한 장소, 휴게소에서 혼잡한 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취식을 하시게 되면은 감염 위험성은 높기 때문에 어떤 규제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너무 혼잡한 데서 마스크를 벗고 취식을 하시는 것은 조금 여전히 주의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중교통 타고 고향 갈 때 일단 뭐 버스나 기차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 벗고 뭐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뭐 음식을 먹는 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명심하셔야겠고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입국할 때 검역에 또 변화가 있다고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이제 입국하시기 전에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나 아니면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하셔야지 입국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폐지가 되고 다만 입국하시고 나서 1일 이내에 추가적인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 감염되셔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경우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나라에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 숙소를 새로 잡아서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나라에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비가 전액 지원되는 나라도 있지만은 예.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고 또 나라별로 어떤 치료 시설이나 대응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또 격리되시는 분들이 또 불필요한 일정에 또 차질이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입국 전 검사 폐지는 사실 예상은 했던 부분인데 시기가 좀 의외라는 평도 있습니다. 빠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두 가지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게 폐지됐을 때 국내로
유입되는 확진자분들이 얼만큼 증가할 것인가. 감염은 줄었지만 여행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숫자 자체는 또 늘어날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 검토해야 될 것은 이제 그런 확진자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대응할 만한 의료 대응이나 치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국인은 당연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드려야 되지만 이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치료비나 진료비가 무료인 국가도 있고 또 전액도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국가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자기가 뭐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안 받겠다고 거부하신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겠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병상이 대응 여력이 있지만 행여 이제 병상 부족,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외국어 통역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희귀어를 쓰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또 진료에 또 그만큼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의료 대응 체계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고향 가는 길에요. 예전에 그 명절에 고향 갈 때 왜 휴게소에서 PCR 검사 받기도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휴게소에서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는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기존의 PCR 검사는 이제 특수 계층에 대해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어르신이라든지 또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자가항원에서 양성이 나오신 분이라 이렇게 제한적으로 PCR 검사가 됐었는데 휴게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누구나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임시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네,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휴게소에서 PCR 검사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리겠고요. 사실상 거의 모든 제한 조치가 풀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돼서 그만큼 이동량이 늘 수밖에 없을 텐데 추석 이후의 코로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접촉이 없으셨던 또 새로운 만남들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대면 접촉이 없다가 오랜만에 또 가족들하고 만나시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기존에 노출이 없으셨던 분들이 이제 새로운 감염 전파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확진자 수 자체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특히 이제 고위험 고령층 어르신들의 감염 확산과 또 중환자 증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것도 참 중요할 텐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의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 전담병상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라 나왔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 상황일까요? 네, 아마 그 의사소통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환자분의 특성이라든가 긴급도에 따라서 이제 배치되는 병상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중증 환자를 위한 중증 병상 같은 경우에는 입실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겠는데,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중등증 병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다로운 절차가 없고 또 입원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검사나 또 임상적인 관찰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입원이 가능하실 수가 있겠고, 예. 현재 중등증 병상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밖에 가동되지 않고 아직 여유 병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제 모호한 증상이 생겨서 기운이 없다, 식사를 잘 못하신다, 이것도 굉장히 좀 큰 위험한 징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초기에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 치료나 아니면은 잘 못 드실 경우에는 수액 치료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매우 필요한데, 네. 그 과정에서 아마 그 중증 병상 입원 대상은 아니지만 고위험군들은 이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재 얼마든지 입원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입맛이 없다거나 기운이 특별히 없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면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모호한 증상이고, 물론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다른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저하라는 탈수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저산소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호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평가를 받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위급한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이게 참 걱정되기도 하는데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동네 병원에다 연락을 하면 됩니까? 네, 일단은 지금 전화로 할 수 있는 의료 상담센터도 있고요. 또 120 지자체라든지 119 응급 소방 구조대에 연락을 하시게 되면은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의료 병상들을 이제 배정해주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송까지 긴급 이송까지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이 직접 여기저기 병원을 이렇게 전화하시기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중간에서 조금 대리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조정해 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 그 환자분에 대한 정보,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이나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환자분이 이러한 증상으로 이러한 의료 병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각 의료기관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가까운 의료기관을 수배해서 배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뭐 이왕이면 이제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이나 주요 치료력 또 드시고 있는 약물 이런 것들을 좀 평상시에 좀 정리를 해두시고 또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지 독립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지 이러한 정보들이 의료기관에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연휴에는 문연 병원이 어딘지, 문연 약국이 어딘지가 제일 관심일 텐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19 홈페이지나 심사평가원에 보시게 되면 이제 원스톱 진료기관을 검색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것을 이제 검색하시는 것이 이제 일반인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에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령의 어르신이나 또 아니면 여러 시각, 청각 또 장애가 있거나 또 지적 장애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좀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중간에 상담을 해드리고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조정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정보를 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대비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백신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개량 백신 도입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몇 차 접종이다 이제 이런 용어를 안 쓰나 봐요. 보니까 동절기 접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은 제가 추정하기에는 일단 영국에서 이제 8월 중순에 BA.1 이가 백신을 허용하면서 이제 가을철 백신 접종 계획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많이 참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서 대상은 3차 접종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이제 기존의 백신으로 했느냐 아니면 새로운 BA.1 이가 백신으로 했느냐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새로운 가을철 접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새로운 개량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동절기에 추가적으로 고위험군부터 추가적인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사람마다 뭐 2차 접종, 3차 접종 굉장히 접종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접종은 새로 들어온 개량 백신을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인데 아직 그 접종 대상이라든가 접종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임상적인 의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초안에 대해서 좀 많은 수정과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개량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BA.4나 5 대응 백신은 아닌 건가요? 네, 지금 영국이나 호주에서 승인된 이가 개량 백신은 BA.4나 5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데 네. 각 모더나나 파이자사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은 BA.1 백신이지만 BA.4나 5에 대해서도 중화 항체가가 한 1.6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BA.1이라고 하는 거는 오미크론 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초기 유행할 때 변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이가 일어나서 BA.4나 5 같은 경우에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화 항체가를 측정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나 중증 예방 효과로 나타날지는 아직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 결과까지 다 기다려서 접종 계획을 만들기에는 이미 유행이 많이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백신을 접종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개량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량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 개량 백신을 BA1으로 할 것이냐, BA5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존의 백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좀 결정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요. 예. 또 기존에 이제 3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3차 접종까지 하고 BA1이나 BA5에 감염되셨던 분들은 추가 접종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4차 접종을 이미 마치신 분들은 5차 접종을 개량 백신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추가적인 이득이 더 생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자료는 여전히 좀 더 필요한 자료가 되겠고요. 또 BA5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한 새로운 이가 백신인데 동물 실험 결과만 가지고 승인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한 결정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 BA5 백신이 또 실제로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우리가 좀 검토와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동절기 백신 접종 S1 개량 백신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걸 텐데요. 실제 이 개량 백신의 효과는 어떤가요? 네, 우리가 기존 백신을 가지고 이제 4차 접종까지 했을 때 추가적인 이득, 감염 예방 효과는 좀 짧게 유지되지만 20% 정도 더 생기고 중증화 예방 효과는 3차만 맞으셨을 때보다 BA5에 대해서 50% 더 추가적으로 생긴다라고 알고 있는데 새로 개량된 BA1이나 BA5는 최소한 기존 백신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기대는 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더 좋을 것이고 어느 정도 이득이 더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임상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3차 접종을 하시고 아직 4차 접종을 하지 않으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접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을 위한 개량 백신의 도입 시기나 또 도입 물량, 또 백신의 종류가 아직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사에서 이제 BA1 백신을 어느 정도 개발할 것인가, 오히려 BA5 이가 백신 생산에 더 주력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더 도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예. 하지만 또 미국은 이미 6월부터 BA5 백신 생산을 요청하면서 1억 700만 도스를 이미 선구매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나라에게 어느 정도 BA5 대응으로 하는 개량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많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BA5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긴급 승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동물 임상까지만 진행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동물 대상으로 해서 중화 항체가만 이제 비교를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서 어느 정도 나타날지, 사람에서 또 그만큼의 중화 항체가 실제로 어느 정도 감염 예방 효과를 가질지가 아직 미지수인데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에서 그런 자료 없이 동물 자료만 가지고 이것을 긴급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이다,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기존의 절차대로 백신을 사용 승인하기에는 너무 백신 코로나19 유행이 다 지나간 다음에 너무 뒤늦은 제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례적으로 신속한 과감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량 백신까지 기본 접종에 이어서 백신을 계속 맞는 건데요. 걱정되는 것이 건강에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부분인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한때 뭐 자꾸 맞는 것이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전문가의 보도가 이제 언론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많이 맞았을 때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없고 지금 BA1을 대상으로 한 이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800명, 900명 대상으로 했을 때 특별히 더 위험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 반응도 차수가 거듭될수록 조금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권고되는 백신의 추가 접종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 추가적인 접종을 했을 때 추가적인 이득이 없다면 굳이 많이 맞으실 필요는 없겠고요. 지금 고위험군의 대상으로 한 4차 백신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번 맞아도 특히 항체가 생기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예방 접종하는 이부실드 같은 예방 접종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에 참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모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고향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